반갑습니다. 치종원입니다. 11월 20일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원인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본론에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페이지가 바로 네이버 금융 페이지죠. 네이버 금융 페이지 뉴스 첫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홍콩 인권법이 미중 무역 협상의 갈등을 유발시켰다. 불확실성을 확대시켰다라는 내용이 바로 뜹니다. 요게 맞아요. 요게 오늘의 시장 하락 원인이었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네이버 뉴스에서 보시게 되면 세계 탭에 홍콩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양측의 의견도 확실하게 나옵니다. 1차 합의 서명을 언제 하냐, 1차 합의 타기를 언제 하냐, 시간만 내놓으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미국이 또 조금 민망할 수 있는, 민망하다기보다는 중국이 껄끄러워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든 거죠. 홍콩 인권은 홍콩과 중국에서 챙겨야 되는데 상대 국가인 미국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중국 측에서 발끈을 합니다. 내정 간섭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고 이에 대해서 중단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반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상원은 만장일치. 이제 하원이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가 이거를 그대로 제가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 앞으로 놓고 볼 점은 요거예요. 하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과반 이상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가게 되면은 10일 안에 제가 통과시키던가 아니면은 거부권 둘 중에 하나를 행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노코멘트나 중간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승인 아니면은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승부는 납니다. 하지만 그 과정까지 불확실성이 키워진다라는 거. 그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를 오늘처럼 하락시킬 거라는 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50포인트를 돌파하자마자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락이 좀 그런 게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 이 3일 동안에는 이 악재가 반영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반영한 게 아니라 오늘 처음으로 반영된 악재다라는 거. 애초에 홍콩 이슈는 계속 지속되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이 개입하게 된 거는 지난날, 어제가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하락하고 코스닥도 하락하고 이유 없이 오르던 개별 이슈들 그리고 그냥 일반 제약바이오들 다 하락합니다. 테마주도 뭐 별 수 있나요? 시장이 하락하니까 투심이 꺾이는 거고 투심이 꺾이니까 사람들이 매수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매수하는 사람들은 없고 공포에 떨면서 던지는 사람들만 나오다 보니까 매도하는 사람들만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종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호가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죠. 삼성전자로 볼까요? 삼성전자 호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공포 시장에서는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실질적으로 종목들의 매수 호가는 텅텅 비어 있게 되죠. 빈칸으로. 하지만 매도하려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그냥 매도 주문을 걸어놓기만 한 걸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장가 매도, 현재가 매도를 통해서 바로 아래 호가에 체결되게끔 던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매수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호가가 텅텅 비어 있으니 누군가가 매도 물량을 소화해주지 못하고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게 됩니다.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떨어지는 거죠. 삼성전자처럼 호가가 두텁고 그나마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 개인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해주는 종목은 그래도 방어선이 구축이 돼요. 하지만 일반 개별주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시장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버틸 수 있는 건데 그냥 시장의 공포에 휩싸이다 보니까 같이 던지는 일명 투매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어쩌겠어요. 그러려니 해야지. 그러면은 이 투매 언제 끝나느냐? 당연히 불확실성이 종료되면은 진행될 것이고 아니면은 개별 이슈를 통해서 가는 종목들은 개별 이슈가 터졌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겠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하락을 통해서 제가 교육시켜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 하락.
당연한 겁니다. 시장 하락은 당연한 건데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요건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근데 이미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어떤 거냐면은 지난주까지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시장 따라서 매수한다라는 거예요. 음봉이 떴을 때, 아, 이건 눌림목이야 판단하면서 더 갈 시장이야 라고 판단하면서 여기서 따라 붙게 되죠. 근데 오늘과 같은 공포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팔아버린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털려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정 부분 하락이 나온 후에 반등이 진행되게 됩니다. 반등이 진행될 때 누가 가장 많이 살까요?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한 발 앞서서 나가는 누군가가 있다. 기관과 외국인은 물론이고 개인의 탈을 쓴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하락이 언제 멈춘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전처럼 이러한 패턴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캔들에서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일명 매수호가가 비어 있을 때에는 음봉의 크기가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제 점점 더 받는다라고 하면은 캔들이 작아지고 하락폭이 축소가 되죠. 처음에 하락폭이 커지면은 요거는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다. 근데 하지만 점점 더 저점의 갱신이 더뎌지게 되면은 곧 반등한다라는 신호고 여기에서 얼마나 빠르게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동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포인트는 여러 군데로 잡아볼 수 있지만 요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하원 쪽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통과를 안 시키고 트럼프까지 가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일단 불확실성 해소가 되겠죠. 중국의 심리를 건드렸던 홍콩 인권법. 이게 통과가 안 되고 거절당하는 거니까 중간에 커트 당하는 거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 증시는 물론이고 한국 증시도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근데 원래 자리로 돌아올 때 시간차가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하원에서 통과를 시켜요. 상원과 똑같이. 근데 트럼프한테까지 갔을 때 거부를 당한다. 법으로 제정이 안 되고 여기서 끝나버린다. 휴지 쪼가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역시도 불확실성 확대겠죠. 트럼프가 이제 1차 합의를 위해서 아, 중국이 싫어하는 건데 이걸 통과시킬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증시는 반등하겠죠.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냐? 하원도 통과, 트럼프한테도 통과.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진짜로 싫어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거절을 하게 된다. 1차 합의를 거절하게 된다라는 게 가장 문제예요. 단호한 반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무역협상, 파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내용이라고 하면은 미국 쪽에서 5월에서 9월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철폐한다. 일부 철폐한다라고 조건을 제시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답하느냐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지연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고 중국이 홍콩 문제를 포기하면서 기존 관세 철폐 쪽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좋은 조건이잖아요. 요거를 수락한다라고 하면은 인권법 요 이슈보다는 이제 1차 합의의 호재, 불확실성 해소 요걸로 해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장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잘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걸 볼 필요가 없겠지만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계속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겁니다. 시장은 누가 주도하고 있나? 시장에는 분명히 많은 존재가 있지만 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봤을 때 시장에는 이거를 잠시만요. 시장에는 분명히 외국인 그리고 기관 그리고 개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 개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뭔가가 하나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존재. 개인의 탈을 쓴
세력. 세력이 매매하는 거는 개인으로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급표 상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외국인과 기관이 담을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담을 수 없는 종목이 있어요. 이 기준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답이 나오죠.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은 그냥 단순히 억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 10억 단위가 아니라 100억 단위, 1000억 단위로 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금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겠죠. 그 기준은 바로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되겠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만질 수 있는 종목은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중대형주 이상의 종목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만질 수 없는 종목은 일명 말하는 소형주, 개별주, 테마주가 되겠는데 테마주는 절대 어려운 영역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건들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겠어요? 지금 하락에 나오는 종목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던져서 나오는 하락이 아니라 공포감에 떨면서 던지는 개인들의 물량이다. 그럼 이걸 누가 받아주느냐? 당연히 투매가 나오는 첫날에 이렇게 양봉이 아니죠. 음봉이 크게 뜨는 날에는 누가 안 받아주겠죠. 조금씩 조금씩만 매수 주문 넣어놓고서 기다릴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캔들이 작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캔들이 적어지는 단계는 누가 담는 것이냐?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아니라 개인의 탈을 쓴 세력이 추격 매수, 올려서 사는 방식이 아니고 매수 주문 넣어놓고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아래 호가에다가 매수 주문 넣어놓고 툼에 나오는 물량,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 다 받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음봉의 캔들 크기는 점점 더 작아지는 거고 결국에 개인들의 던지는 물량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도세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세력 측에서는 개인의 탈을 쓴 세력 측에서는 이제 물량 확보에 나서겠죠. 아, 이제 개인들이 던질 거 다 던졌네. 우리 물량 더 부족한데 어쩔 수 없다. 이제 올려서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매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차트의 패턴은 V자 반등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개인들은 무엇을 한 거냐?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아니죠.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팔게 되는 그 구조로 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럼 이 시장에서 누가 죽느냐? 당연히 하락폭이 점점 더 진행될 거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신용 미수를 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어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반대 매매가 나올 때까지 하락이 지속되는 것이고 반대 매매가 나오고 나서부터 반등하게 되는 것인데 그 포인트는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없죠. 하지만 짐작컨대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한 어제나 오늘은 아니고요. 지난주 월요일, 금요일, 목요일, 목, 금, 월에 산 사람들이 털려나가는 날짜. 그러면은 이제 목과 금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본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떻게 진행되느냐? 신용 물량이 털려 나갈 때까지 이제 음봉의 캔들 크기가 작아지고 결국에 다 털리고 나서 세력이 다시 한번 물량 매집에 나서게 되면은 반등을 하게 된다. 그럼 제가 추측하건데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반등 그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저점이 잡히고 화요일부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얘기인 거고 확실한 거는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되겠습니다. 상원은 이미 통과했고 하원과 트럼프의 선택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전에 하원이 홍콩 인권법 관련해서 비슷한 법안을 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상원에서 낸 법안과 하원에서 낸 법안이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원에서 통과하게 되면은 결국에 트럼프 얼굴 앞으로 가게 되는 거고 트럼프가 행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만약에 트럼프가 승인을 시키면은 홍콩 인권법을 승인을 시키면서 내정 간섭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중 무역 협상 연말 증시는 완전히
패닉 자금으로 간다라는 것까지만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해서 공매도와 함께 현물, 주식들을 다 던질 거고 그러면은 지수는 대형주의 하락들과 함께 약세 전환으로 계속 갈 겁니다. 약세 국면으로 계속 가죠. 그럼 이 상황에서 뭐가 움직일 수 있느냐?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지 않는 영역, 그쪽에서 반응이 나오게 된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결국에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 지수와 대형주에 답이 없다라는 걸 늦게 눈치챈 사람들이 이제 테마 영역으로 쏠리게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달 아니죠. 그 이전 10월 달, 9월 달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저는 VIP 분들께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계속해서 대형주는 안 된다. 뭐 지금 수익권일 수 있어도 정리하는 게 맞다. 연말 되면은 증시가 뒤집힌다라고 설명해 드렸고 이제 그 원인을 가장 크게 놓고 본 거는 무역협상. 무역협상이 계속해서 불확실성만 낳고 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대형주가 안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었고 공개 방송과 공개 톡방에서도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낙연 테마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저는 확실하게 말하건대 저는 남선알미늄 그리고 TK케미칼의 악재 원인이죠. 동생 이슈가 터졌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반등 나온 건도 알지만 나중에 결국에 터질 뇌관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TK케미칼도 추천을 안 했고 남선알미늄도 추천을 안 했다. 혈연 관련주 할 때가 아니다. 이제 대장 교체기가 온다라고 설명드렸던 게 언제냐? 10월 말부터 계속. 그러면서 매수했던 게 이월드. 이게 최초 추천이고 이월드 끝내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진입해가지고 이월드 여기서 끝내고 나서 여기 끝까지 안 먹어도 돼요. 어차피 새로운 대장 나올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진행하고 있었던 게 남성이라는 거. 남성 또 좋은 가격에 오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매집했던 가격이 여기랑 여기. 가격으로 따지면은 3,350원. 이게 처음에 추천해 드렸던 그때 가격이었고, 그리고 3,200원대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공개 톡방에서는 계속해서 1차 매수를 강조해 드렸었고, 그리고 VIP에서는 정확히 이 구간, 여기에서 요 날까지 해서 2차 매수를 마쳤었죠. 비중을 채웠다라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마 1차 매수했던 그 포인트 가격대 거기에 맞춰져 가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이낙연 테마 재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남선알미늄과 TK케미칼 복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눈치코치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남성이 아니더라도 이낙연 테마 새로운 대장을 공략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공개 추천주 따라서 매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두 자릿수 수익률로 이제 진입한 세오글로벌이 있죠. 이건 역시도 막차 한번 태워드렸었고 여기죠 여기 장대 양봉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린 가격이 여기 2,000원 이하였고 지금 현재는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VIP는 그리고 이전에 톡방에 일찍 들어오셨던 분들은 1,600원대에서부터 계속 샀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계속 이 자리에서 매수 추천만 했거든요. 이거 기억하실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톡방으로 놀러 오시면 됩니다. 톡방 링크는 영상 정보, 영상 하단으로 내려가시면은 영상 정보에도 있고 댓글에도 있고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링크 타고서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시장 하락과 그리고 다음 공개 추천주 예고를 해드렸고요. 딱히 따라하고 싶지 않으셔도 구경만 하고 싶으신 분들, 시황 공유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놀러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하락 끝, 반등 포인트가 잡히는 순간에 다시 한번 시황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